어떤 얘기 말할까? 어떤 꿈 꾸게 될까? 아무것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 밤하늘을 수놓는 너와 나의 little stars, shining moonlight. 준비해도 괜찮을까? Baby, we gonna spend the night. We gonna light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We gonna spend the night. We gonna light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꿈결 같은 이 밤이 아름답길 바라고,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래요. Baby, we gonna spend the night. We gonna light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Tonight is the night. We gonna spend the night. We gonna light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우리 봤던 흑백 영화에서처럼 멋진 밤. Remember this time, baby, hold me in your arms. Baby, we gonna spend the night. We gonna light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Yeah. We gonna spend the night. We're gonna light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We're gonna spend the night. Baby, we gonna spend the night. We gonna celebrate. Tonight's the night. Tonight's the night. We're gonna spend the night.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엄지원 아나운서를 대신해 오늘도 찾아온 김준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날이지만 네. 오늘 처음 보는 시청자들도 계실 테니까 아, 네. 김준상 아나운서가 이번 주에 엄지원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부대에 자리를 딱 꿰차고 아, 앉았습니다. 휴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부러우신가 봐요. 부럽죠. 선배님. 약간 그 뉘앙스가 거기 좀 약간 이렇게 들어있죠? 네, 저는 9월에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를 가면서 저한테 맛집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군데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선배님 덕분에 가족들에게 점수를 땄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또 그 톡을 보냈더라고요. 사회생활도 잘하네요. 본인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죠. 네, 좋습니다. 김준상 아나운서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아, 그 불안감을 그러네, 그걸로 그러네. 표시한 게 아닌가. 네. 자, 오늘 신청곡은요. 라이언님이 신청하신 김현철 씨의 곡이었어요. 네. Tonight is the night. 네. 그리고 피처링이 소울이라는 네. 가수분이셨는데
사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놀면 뭐하니에 WS 예, 전업이 예, 거기에 최근에 나오셔가지고 뭐 예전부터 이제 뭐 SNS나 유튜브에서는 인기가 많으셨는데 네. 최근에 또 이렇게 인기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두가 알고 유튜브에서 있는. 굉장히 모두가 알고 있는. 아, 제가 엄주원 아나운서보다 낫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직 웃으면 안 되는데. 분발을 좀 네. 많이 해야겠습니다. 아, 이사나님 또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네. 뭐라고 하셨지? 지영훈 기자님은 근속 휴가로 한 달 쉬었습니다. 이러십니다. 참. 아, 그러셨어요. 네, 20년 일하고 근데 뭐 한 달 쉬어도 쉬었는데. 휴가는 뭐 그럼요. 언제나 가고 싶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잘생긴 이세희님, 속보, 지장군님 빨리 휴가 가고 싶어 안 달라.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원래 없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낮 눈에 띈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몇 년 동안 여름 휴가철에도 그 피서지들이 좀 한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사정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를 했더니 휴가철의 절정,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동안 모두 8,892만 명이 이동할 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9천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엄청. 2번씩 갔다 온다는 얘기네요. 전 국민이. 그러네요. 이동. 아까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니까. 네. 두 번. 아. 네네, 그렇겠죠. 근데 이 중에 9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정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30일,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은 다음 날인 31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이 이거 참고하셔야 됐는데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야겠네요. 피해야 30일, 되겠어요. 31일. 이 이틀 동안 서울 강릉은 5시간 50분, 그러니까 6시간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은 6시간 50분, 그러니까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거의 명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6차 대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은 또 마음이 좀 불안하신 거예요. 맞아요. 피서는 가고 네. 싶으신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좀 분산해서 가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계획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동해안 오고 가는 고속도로의 갓길 특정 구간에 운영이 되고요. 임시 갓길도 열립니다. 그리고 임시 개통되는 도로도 생긴다고 하고 고속버스, 고속열차, 국내선 항공기, 여객선 다 증편됩니다. 그리고 휴게소 방역 당연히 강화됩니다만 실내에서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올여름에는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또 얌체 운전 단속 굉장히 강화됩니다. 아, 경찰차가 없다고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되죠. 공중에 드론도 뜨고요. 맞아요. 암행순찰차, 암행순찰차. 네, 다 동원된다고 하니까 음. 그냥 법규를 다 지키십시오. 네. 야, 아, 휴가를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네. 꽤나 많다고 들었는데 네. 항공 그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네. 국내로 이렇게 또 네. 가시는 건가? 그러니까 가시려다가 마음을 이 가격은 안 되겠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저거 좀 무서워요. 국내 확진자의 최근 한 주, 2.88%. 네, 최근 한 주 재감염. 재감염 사례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8%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숫자만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네 하지만 그 전주보다 상승한 거예요. 0.02% 포인트지만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시기별로 보면 그 전체 재감염자들이 언제 이렇게 재감염이 됐는가 그걸 시기별로 봤더니 1월에서 3월까지의 재감염된 사람이 전체 재감염자의 33%뿐이었고 3월 20일 이후가 66%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3월에는 그때 오미크론이 네. 우세종이었던 네. 때고 그 다음엔 오미크론의 하위 바이러스 우리가 그때 스텔스라고 네. 불렀던 BA2가 BA1, 유행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BA5까지 왔거든요. BA5가 이게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변이의 종류, 변이 유전자가 더 늘어나고 그 면역을 회피하는 회피성이 더 네, 높아지는 그게 거죠.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항체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감염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이 BA5가 우세종이 된 저 미국 뉴욕의 경우는 재감염률이 15.5%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방역 당국이 이미
우리도 BA5가 우세종이 수종이 됐다라고 됐다. 오늘 맞아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면 재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개인 방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저희가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자영업자분들도 이제야 좀 숨통이 튼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요. 혹시나 또 방역 조치가 그럴 수도 생기지 있죠. 않을까 그럴 이런 수도 걱정도 있습니다.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늘 저 상황을 이제 반영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새로운 방역 대책의 내용은 이따 큐시트 산책에서 한번 훑어보고요. 8초 후에 김준상 아나운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갖고 오겠습니다. 아, 참나. 이거 어떡하죠? 걱정이죠. 진짜? 걱정입니다. 방역 수칙을 개개인이 좀 그래도 잘 지키고 이러는 것밖에는 일단은 답이 없을 일단은 것 답이 같아요. 없습니다. 네. 면역력도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요.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준상의 엠보드 톱5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크게 높은 발성으로.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최근 MBC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네. 5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엠보드 탑5. 네. 바로 보시죠. 먼저 네. 5위인데요. 네. 대중음악계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보도된 김정인 기자의 리포트 네. 157만 뷰를 기록 중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 몇 주 전부터 뉴스 조회수가 이상하게는 어. 좀 맞지 않는 표현 같고 아주 좋게. 고무적으로 예. 네,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100만이 넘지 않으면 이 엠보드 톱5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럼요. 됐는데 예. 이번 주는 더 많네요. 157만 뷰. 이게 대중음악계의 157만 뷰면은 그렇습니다. 그분 소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희열 씨 소식인데요.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유희열 씨가 무려 13년간 진행해온 음악 프로그램에서 네.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네. 하차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참으로 네. 안타깝죠. 최근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표절 의혹들에 대해서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게 이게 논란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렇습니다. 한 거죠. 네, 이게 그 유희열 씨의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과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네. 류이치의 1999년 발표곡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계속 일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희열 씨가 지난 6월 14일에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음. 사과를 했어요. 곡의 일부가 유사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네.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받은 뮤지션이라 무의식 중에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쓴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사카모토 측이 네. 유사성은 있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 이래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 그게 바로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출동을 하면서 네. 예전에 유희열 씨 곡들을 막 찾아봤는데 이것도 표절 같은데 저것도 표절 같은데 하는 곡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큰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결국 유희열 씨가 프로그램과 제작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주를 끝으로 하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네. 600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성대한 축제가 사실 되어야 할 이 600회 특집이 이렇게 좀 아쉬움과 쓸쓸함이 감도는 고별 무대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 표절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음악 애호가로서 좀 마음이 조금 네, 무겁기도 맞아요. 하네요. 네, 이게 600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오래된 정말 정통 음악 프로가 이렇게 그렇죠. 특히 지상파에서는 그러니까요. 유일한 유일하죠.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대중음악계가 좀 침체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댓글은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비판이 좀 많았겠죠? 네. 이 댓글이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곡이 한두 곡이 아니라 수십 곡이 된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작곡한 거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댓글이 굉장히 네. 많은 공감을 받았고 또 적극적인 사과가 더 필요하다. 이런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한국 음악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대중음악계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받으니까 있는데 더 조심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좀 경종을 삼아서 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네.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네. 약간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더 긴장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4위로 가겠습니다. 네. 그제 보도된 뉴스데스크 이유경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158만 뷰. 그러면 이틀 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틀 이틀 만에 만에. 158만 뷰였다는 네. 거는 그만큼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었다. 그렇죠. 이 얘기겠죠. 네. 흥미롭다는 표현보다는 네. 약간 솔깃한 내용이었다. 솔깃한.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지 선배께 제가 하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월 3만 원을 내면 네. 5천만 원짜리 차량을 빌려주겠다. 네. 월 3만 원에.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인이라면 네. 이 직업이 아니라면 오 이럴 텐데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시기 절대로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의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3만 원에 5천만 5천만 원짜리 원짜리를 빌려준다. 차량을 빌려준다. 월 3만 원에. 저는 좀 혹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의심을 하지만 또 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보 내용을 믿고 렌터카를 계약한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아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막기 월 네. 3만 원 렌터카 보증금 수천만 원 아. 사기인데 자 여기 업체 홍보 내용이 실제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월 3만 원이면 월 100만 원짜리 렌터카를 빌려드립니다가 홍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한 협동조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체가 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렌트비의 96% 내줄 수 있다. 네. 걱정 마라라고 홍보를 하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가도 아니 이거 주변에 여기 조합 가입자 늘어나던데 야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자신과 부인의 SUV 차량 2대를 빌렸고 그리고 그런데 5달 뒤에 조합 측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면서 갑자기 렌트비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도 돌려달라라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졸지에 보증금도 날리고요. 렌트 계약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렌트비도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도 보니까 그러니까. 김태영님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러셨네요. 그러니까요. 파운드리님 싼 게 빚이 떡이다. 음, 그러니까요. 너무 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휴. 참 이게 그래서 경찰이 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도주 중이던 협동조합 대표 김모 씨를 붙잡아서 구속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 규모만 1억 2천만 원이라고. 사람 피해자는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이라도. 피해자가요. 네. 지금 일단 여기 인터뷰한 것만 2명인데 네. 경찰이 아직 조사 중이라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구속된 김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렌터카 500대를 목표로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는 피해자가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서도 세상에 싼 게 어딨냐. 맞아요. 하다못해 쿠폰도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런 전화 가끔 오잖아요. 좋은 땅 있습니다. 뭐 이런 맞아요. 전화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사세요. 그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저는. 아주 현명한 대처가 남 좋은 나옵니다. 일을 이렇게 싸게 시켜주는 거는 맞아요. 사실 좀 그 얘기 사실 듣고 있는 것도 그렇죠. 제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그거 선생님 하시죠. 전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처럼. 네.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하고 네. 똑같습니다. 네. 딱 이 한 문장 가져왔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결코 손해보는 장사도 그렇죠. 없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3위로 가겠습니다. 네, 엠버드 이번 주 3위 지난주 금요일 보도된 소식인데 194만 뷰. 네. 폭염의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바로 영상으로 보시죠.
중국 난징시에 사는 왕 씨는 퇴근 후 부엌 수납장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던 활주자 달걀에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짠 하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활주자는 일반적인 달걀과 달리 보통 12일에서 13일 정도로 부화가 진행된 달걀로 그 안에는 머리, 날개 등 부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 씨는 매년 여름마다 이 활주자 달걀로 요리를 해왔는데 올해도 15개를 구입해 부엌 천장에 넣어뒀던 거죠. 그런데 최근 난징시의 한낮 기온이 42도에 육박. 암탉의 몸과 같은 온도가 유지돼 병아리가 자연 부화한 겁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폭염 덕분에 뜻밖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반응인데요. 어미닭 대신 무더위가 알을 품은 셈이네요. 자, 지금 일단 이 댓글부터 좀 보고 가야 되겠어요. 어떤 희망찬 네일님이 목소리 톤도 이쁘다. 귀에 쏙쏙이네요. 감사합니다. 얼굴에 잘생김 묻었어요. 여기까지 참 좋은데 김상준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준상.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헷갈릴 많더라고요. 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을 해주시고 김상준 아나운서는 네. 누구십니까? 어. 네. 김준상이라고 네. 다시 한번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고백해드리면 예전에 네. 방송에도 한번 김상준으로 나갔던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섹션 TV 할 때 그럴 수 있을 것 그랬던 같아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 준성도 있고. 그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김준상이니까요. 김준상입니다. 기억해 네, 주세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네. 보겠습니다. 지선배는 만약에 집에 네. 갔는데 갑자기 집에 부엌에서 삐약삐약 소리 들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웃기기도 네. 할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약간 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화전 달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달걀이 집에 갔더니 음. 내가 요리해 먹을 달걀에 병아리가 음, 부화가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것도 그 달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박스 안에 네, 플라스틱 그러니까요. 그 포장재 안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이게 네. 어느 나라 소식이야? 네, 이러면서 네. 봐서 네. 많이들 보셨던 것 그럼 같아요. 네티즌들도 좀 그런 황당하다는 반응이 아, 제일 그랬죠. 많았겠네요. 그랬습니다. 우리랑 똑같겠죠, 뭐. 네, 비슷한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부화전 달걀이 활주자 저도 이건 달걀이라는 이 이름도 기사로 생소하다. 알았어요. 저도 활주자 몰랐어요. 달걀. 네, 네.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날개 부화되어가는 달걀을 요리해 먹는다니 그것도 충격적이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이 구매 달걀을 이 더운 여름에 냉장고도 아닌 천장에 보관하다니 아니 그것도 한여름 폭염에 이것도 놀랐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네. 사실 저는 이런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에 공감이 갔던 게 네. 공감이 가고 기분 좋았던 게 생명은 위대하다. 음. 태어났으니 건강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런 따뜻한 의도로 쓰신 댓글이시겠죠? 약간 네. 개그로 쓰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저는 하는데. 감동적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참 삐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요리하려고 사둔 달걀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잡아먹지 말고 네. 그냥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중국 난징에 사는 왕 선생님 네.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2위도 네. 보겠습니다. 2위도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231만 뷰. 뭐 조회수가 확 뛰네요. 근데, 근데 이 그렇습니다. 김수산 리포터의 코너는 네. 김수산 씨가 예전에 이슈톡이라는 네, 맞아요. 코너가 네. 제가 이 프로 진행하기 전에 이제 남다른 뉴스라는 그렇죠. 톱10을 하는 프로를 했는데 거기에 매주 두세 개씩 이슈톡이 그렇죠. 들어서 김수산 씨를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김수산 씨는 조회수의 최고 맞아요. 효자. 네. 네.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사실 그러니까요. 뭐 맛깔나게 또 진행을 하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많이들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2위 내용을 제가 먼저 이번에 네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선배는 네. 길 가다가 천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원짜리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부자신가 봐요. 아닙니다. 10,000원짜리면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5만 원, 소탐 만 대실입니다. 원. 1,000원은. 저는 오히려 5만 원, 만 원 이러면 좀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주인이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1,000원짜리면 빨리 주사야지. 오히려. 아이고 누가 찾으러 오겠어? 네. 1,000원인데 라고 주실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서는
1,000원이면 한 1달러 뭐 좀 안 하는 돈이잖아요. 네. 1달러짜리 지폐 떨어져 있는 거 보시면 절대 주시면 안 될 것 음. 같습니다.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네. 영상으로 보시죠. 네. 길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가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다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램파슨 씨. 그녀는 가족들과 여행 중 테네시주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들렀다는데요. 자, 그때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보고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고 집에 가려고 차에 탄 순간 사달이 났습니다. 의료진은 렌 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지폐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돈은 일단 폐기됐습니다.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도 접촉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른바 악마의 약물로 불리는데요. 최근 테네시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지폐를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그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네. 금요일에 EI에서도 저 비슷한 내용이 나갔었어요. 이게 네. 되게 많은가 봐요, 미국에서. 그런가 봐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펜타닐 약물 중독에 의한 사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달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이 뭐냐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의료용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보통은 이제 말기 암 환자나 뭐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만든 약이지만 역사적이게도 미국 18세에서 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펜타닐 약물에 의한 어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많냐면 자살, 총살, 뭐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고요. 그만큼 또 중독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중독성이 강하고 2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서 악마의 마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처방으로 구할 수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네.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료용 약물이라서 의사 처방만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5월에 펜타닐을 마약 대용으로 투약한 10대 청소년 40명가량이 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학교에서도 펜타닐을 복용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복용을 하고 근데 뭐 그리고 그 끊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 그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 좀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1위 보겠습니다. 네, 엠보드 톱5 이번 주 1위는요. 지난주 토요일 밤에 보도된 이지선 앵커의 리포트였습니다. 251만 뷰. 야, 그 제가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네.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51만 뷰보다. 네. 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지선 앵커와 주한 영국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네. 관심을 받은 기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콜린 크룩스라고 하는 주한 영국 대사가 지난 2월에 우리나라 네. 서울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는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도 유명했던 네, 네. 한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거는 이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네. 영상으로 살짝 보고 오시죠. 네.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의 한국어는 놀랍도록 유창했습니다. 거의 25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는 거죠. 다시 올 기회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사에게 한국은 특별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첫 부임지가 바로 서울이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때 만났습니다. 98년 한국을 떠날 그 예상이었지만 제가 워낙 한국을 좋아해서 떠나기 싫어해서 저는 대사님한테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한국에 오기 직전 크룩스 대사는 북한 주재 대사였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1년 반 만에 평양에서 철수했지만 틈나는 대로 북한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북한 모든 행정구역 거의 다 가보고 북한의 그 상황 어떤지 알기 위해서 나갔어요. 농촌으로 나갔을 때 아직도 트랙터도 거의 없고 인프라도 거의 없었어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을 고집하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핵을 유지하면 평화로 번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은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성 아나운서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요. 부족하더라도 준비한 걸 다 내보내고 아유, 싶어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큐시트 산책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일단 큐시트 산책 8초 없이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어제와에 이어서 대우조선 파업 뉴스로 갑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했고요. 대우조선 파업을 지지하기로 했고 사측이 또 맞불 집회를 놨습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제도의 긴장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30만 명 확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 오늘 방역당국이 드디어 내놨습니다. 요양병원 면회 다시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자발적 거리두기로 일단 방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금 확진자는 57,441명. 뭐 계속 비슷한 수준인데요. 자, 휴가철 즐겁게 보내시되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뉴스데스크에서 달라지는 방역 수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 폭등과 소비 침체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본방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